1919년 원산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아버지 이가순. 독립을 위해서 전 생애를 갖다가 바칠 수 있었던 열렬한 독립운동가였고, 세브란스 의과대학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아들 이원재. 정말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20년간의 독립운동 후 기댈 곳 없는 농민 살리기에 전 재산과 삶을 바친 아버지와 아들. 예, 우리 고향군에서 사회장을 지냈어요. 예. 그 만장대열이 한 5리 이상을 쭉 줄을 써가지고요. 야, 정말 훌륭한 아버지지만은 아들도 훌륭하다. 아들도 훌륭하다. 꺾이지 않는 애국심과 지극한 효성으로 칠흑 같은 시대의 어둠을 물리쳤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이름. 이가수는 어떤 인물일까?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역사정보 사이트를 통해 이가순에 관해 연구를 하는 이가 있다. 이가순 선생님은 어떻게? 예, 개인적으로 제가 원산 지역 활동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가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과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싶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분이 단순한 원산에서 활동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러시아 지역에서 특히 우리 한인들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끊임없이 그 뒤부터 일제히 추종을 받던 아주 그 독특한 활동가 중에 한 분으로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가순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14년에 연해주 일본 경찰국의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 이가순은 연해주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를 상대로 지역 교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연해주에는 한반도에서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주해서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우리 건업회에게 청결 사업권을 넘겨주면 교포들도 좀 챙겨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가수는 러시아의 간섭과 차별 속에서도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한인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이보시오 이 선생,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 권해가 민해보다 못하다 그 말이요? 그럴 리가 있겠소. 이가수는 나라를 잃고 해외를 떠도는 동포들의 삶을 독립운동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었다. 1916년에 작성된 또 다른 보고서에는 이가순이 몇몇 교민들과 가짜 거류증을 매매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동지들을 다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했겠죠. 독립이라고 하는 그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맹이 필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저쪽에서 일본의 경찰이나 밀정이 파악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을 갖다가 가맹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2년이 지난 1918년. 일본 경찰은 이가순과 교민 지도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으로서 지목이 되셨고, 여기에 보면 이가순 선생과 다른 사람들, 뭐 최코레라든지 이들과 광복군을 이제 전장터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가순 선생님의 혐의인 것입니다. 네, 당시에 이가순 선생님께서는 간도 지역에 상당히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일본의 주요 감시 대상자로서 지목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가순 선생님께서 그 이후에 그렇게 감시 대상자로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귀국한 이가수는 원산에 정착한다. 왜냐하면 이 광복군을 후원할 수 있는 또 러시아와 중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의 원산적을 선정을 하셔서 그 원산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재를 양육해서 독립군을 키워내는 또 그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거점지로서 원산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면목 없다. 그런 말 마시오성. 큰 뜻을 품었으니 집 걱정은 하지 마시오. 형수님과 아이는 내가 잘 돌보겠소. 그가 집을 떠났던 1890년 무렵 그의 큰아들 원재는 겨우 5살이었다. 이가순의 아내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들을 가엾이 여겨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게다. 대한민국 초대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그는 경성 태극학교 시절 이원재와 각별한 사이였다. 오늘부터 우리 세 사람은 의형제의 연을 맺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기로 결의하자!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원재는 급히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 극심한 가뭄 속에 굶주리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원재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에 많이 어려우셨는데 장날에 이제 장터에 가셔서 그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한테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명을 많이 받으셨고 또 그 선교사들이 보시기에 너 참 똑똑하게 보인다. 너는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배재학교를 권해주셔가지고 배재학교에 가게 됐다고 하시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세브란스 학교를 가게 돼서 의사가 되셨다는 얘기를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1914년 이원재는 세브란스를 졸업한다. 그가 고학을 하는 동안 아버지 같은 사랑을 베푼 이는 당대의 영웅 노백린 장군. 그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이원재는 노백린의 큰딸 노숙경과 결혼을 하게 된다. 당당히 세상의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섰지만 일제의 감시를 받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식에도 올 수 없었다. 그러던 즈음 이원재는 선교사의 추천으로
원산에 있는 기독병원으로 가게 된다. 이 짐은 어디다 놓을까요? 이건 저쪽 서재에 놓게. 경성에서 더 좋은 병원에 갈 수도 있었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원산을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러. 지금 조선에서 제일 앞서가는 근대 도시라고. 나 같은 풋내기 의사한테는 과분한 곳이야. 단지 꼬목 좀 보세요, 꼬목. 당신이 낯선 곳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그런 걱정 말아요. 당신 아내가 장군의 딸이라는 거 잊었어요? 짐은 이쪽으로. 이원재가 원산으로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북경에서 막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라는 소리 들을 자격이 없다. 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둔 애비가 원망스럽지 않더냐? 아니요. 어디선가 제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시는 아버지는 제 곁에 계셨을 때보다 더 환한 인생의 등불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가순과 아들 이원재는 25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잖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아버지가 거의 절대적인 존재니까 이원재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히려 뭐 세브란스 병원에 남았으면 훨씬 더 나름대로 자기 어술도 개발을 했을 거고 생활 자체도 더 여유가 있었을 건데 아버지가 그쪽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자식의 도리로서 갔을 거라고 보고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이런 문제는 인간적으로 존중해야죠. 그쯤 노백린이 원산에 있는 이가순과 이원재를 찾아온다. 망명을 결심한 노백린은 자신의 어린 자녀인 노선경과 노순경을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후 원산에 정착한 이가수는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간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이원자는 이가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지이자 최고의 후원자였다. 가셨던 길은 잘 마치고 오시는 길입니까? 그래. 국내의 동지들과 너희들이 마련해준 자금을 잘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장인어른 소식은 들으셨어요? 그래. 듣다 마다. 가는 곳마다 노백린 장군 칭송이 자자하다더라. 장애 임시정부에서 곧 중책을 맡게 되실 거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노 장군을 돕는 게 어떠냐? 네?
저희가 중국으로요? 그래. 노장군이 광복군을 키우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든다. 그런데 그 돈을 여기서 보내려면 시간도 걸릴 뿐더러 일본의 감시가 심해져서 국경을 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 하지만 저희가 가면 아버지는... 내 걱정은 할 거 없다. 아버지... 일본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 무력 투쟁을 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노장군에게 가거라. 해외에서의 망명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가수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을 중국으로 보낸다. 그렇게 중국으로 간 이원재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어떤 자료인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제 자기 자손들이? 생활을 다 그걸 정리하시면서 우리 집 이야기라 그래서 이가순 할아버지, 이원재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그 얘기를 진짜 소설책처럼 재밌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잘 모르던 얘기를 여기 보고 많이 알게 됐고요. 네, 그럼 이분이 그 어머님이신가 봐요? 네, 저희 어머니. 저희 고모님. 전부터 이제 기억력이 흐려지실까봐 내가 다 기억할 때 우리 집안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리고 이원재의 둘째 딸 이인영 씨가 남긴 짧은 이야기는 이가순, 이원재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이가 직접 쓴 유일한 기록이다. 이가순의 권유에 따라 이원재가 가족들을 데리고 간 곳은 하얼빈이었다. 우리에게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으로 더 잘 알려진 하얼빈. 지금도 인구 1000만의 대도시이지만 이원재가 왔을 때에도 인구가 300만이나 되는 대도시였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정치 외교 활동을 벌였던 국제도시이기도 했다. 여기가 그 당시 때 가장 그 번화가였던 이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이 그 당시 때만 해도 한 16군데 이상 그 영사관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그런 지역으로 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중심가 중에서도 아주 중심가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원재 그 장모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병원이 이 가까운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세우셨다고 하는 그 감리교회도 여기서 가까운 지역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원재가 세웠다는 고려병원 터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곳에 있었다. 당시 이곳은 소련 공산당을 피해 도망쳐온 부유한 러시아 귀족들과 각국 외교관, 그리고 중국의 상류층 인사들이 사는 곳이었다. 병원을 차린 위치가 북오도가 쪽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잘 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차리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쪽에다 차릴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많았겠지만은 이름이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의술이 많이 좋다고 이제 수술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셔서 그때 이제 그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이 참 잘 되셨대요. 그래서 그때 벌은 돈으로 독립자금을 많이 후원을 했는데 어디 뭐 증명을 할 데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생전에 조금 들었던 게 생각이 났고요. 어딜 갔다가 이렇게 늦었어요? 마을 전체에 콜레라가 퍼졌는데 선교사님 혼자 그 많은 환자들을 다 돌보고 계시더라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가봐야겠어. 그럼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저희가 해야죠.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시지 않습니까?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의사 선생님도 몸 조심하십시오. 살아서 독립된 조국의 땅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그래야지요. 자, 얼른 가십시오. 독립군들은 독립 자금을 받아가는 대신 돈 많은 외국인들을 노리는 비적을 막아주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시는 장인을 존경하셨기에 아낌없이 지원하셨다. 노백민 장군이 해외 망명 생활을 1916년부터 하시게 되는데 망명지에서 생업에 관한 일을 했다는 기록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그 활동 자금을 지원을 해주거나 또한 동지들이 자금을 지원하게 될 텐데 그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 자제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병원을 운영하고 하면서 군자금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1919년 2월 원산의 이가순에게 만세 시위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사실 그 이가순 선생님께서 3.1 운동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 독립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는 그런 그 대중들의 설득을 통해서 약 3,000여 명이 넘는 독립운동 시위자들을 규합하셔서 독립운동을 이끄셨습니다. 원산 시민들은 다른 6개 도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세 시위에 나섰다. 이가수는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산 만세 시위와 관련해 검거된 사람은 모두 14명. 이가수는 그들 중 최고령자였다. 실제 그 3.1운동의 원산 총지휘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결국은 2년 6개월 그 당시 3.1운동 참가자들이 받는 최고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판결문, 최후의 진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판 기록에 나온 걸 이제 봤는데 그 당시 세계적인 그 정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단순한 노인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인가 보다. 촌 할아버지인가. 근데 함경도 제1의 호랑이다. 리까춘. 리까춘. 새파랗게 젊은 놈이 노인한테 버릇없이. 그래. 왜? 피고 리까춘. 한 번만 더 무례한 말투로 법정을 모독하면 처벌을 하겠다. 알겠나? 너희들이 날 재판을 할 자격이 있기는 한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부른 게 죄라면 남의 나라를 빼앗은 것은 죄가 아니더냐? 너희들은 힘으로 내 나라를 빼앗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내 나라를 빼앗겼는데 남의 것을 훔친 놈이 빼앗긴 사람을 재판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피고가 원고를 재판하는 경우를 받느냐 이 말이다. 그러니 내 재판을 하려면 저기 미국 사람한테 와서 하라고 해야지. 안 그런가? 2년 6개월간의 감옥 생활과 혹독한 고문에도 이가수는 꺾이지 않았다. 추록한 뒤
민족학교 대성학원을 세워 교육 활동을 하는 한편 1927년에 발족한 신간회에 가담하여 원산 지역 회장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히 했다. 또한 그 이듬해인 1928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파업 당시에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협상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사로서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뒤에서 그 전사들이 싸울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물질적이나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야기를 한다면 후방 기지의 근거지로서 그것을 개척한 분이 이가순 선생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1924년에 귀국한 이원재는 강릉에 정착해 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강릉 신관회 회장으로 지역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한편 이가수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금강산을 오가며 국내외 독립군들에게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군자금 모금 거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독립운동가로서도 명망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 지역에서도 명망이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또 그만큼 경제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가순이라는 인물도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또 경제력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가순이 금강산에 갈 때면 이원재가 어린 딸들을 데리고 뒤따라 가곤 했다. 자녀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따로 금강산에 온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강릉에서 8년을 사는 동안 이가수는 2딸을, 이원재는 6명의 자녀를 키웠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1932년 서울로 이주한다. 한강변에 인접한 고향 특례시. 봄이 오면 이곳 행주 양수장이 바빠진다. 겨우 내내 잠들었던 기계 장치들이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통수, 즉 용수 공급을 시작한다. 농업용수 공급은 매년 4월 7일 전후로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통수를 시작합니다. 농업 용수는 도시를 따라 흐르고 있는 한강에서 끌어올린다. 양수 장치를 통해 들어온 한강의 물은 수로를 따라 고양시 전역에 논으로 공급된다. 행주 양수장에서 공급되는 농업 용수는 고양시 15,000여 농민들의 생명줄이다. 고양 지역 농업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홍수나 가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쌀 농사가 가능해진 것은 행주 양수장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일제 감정기 말에 당시 이가순, 이원재 부자가 앞장서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강물을 행주벌판 농지에 공급하기 위해 이 뒷산을 뚫어 발전기로 물을 끌어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가순, 이원재 부자는 어떻게 이 양수장을 만들게 된 것일까? 서울에 살던 이가순은
고양군 화정에서 과수원을 하던 독립운동가 오하영 목사를 자주 만났다. 오하영 목사는 농사에 조예가 깊은 이가순에게 고향 지역 농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해주었다. 이재원이. 예. 오늘도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그래. 그런데 낯빛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거기 사람들이 탁해서 말이다. 옛날에는 장마철에 한강물이 범람을 해서 농사를 다 망치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 떠돌이로 살아가는 농민들이 늘어난다고 하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이냐. 정말 심각하네요. 농촌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어떻게든 농민들을 살려야겠는데.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원지야, 너 수리 사업에 대해 좀 아는 게 있냐? 수리 사업이요? 그건 조선 총독부도 시도를 했다가 농민들의 저항이 심해서 포기한 걸로 아는데요.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니?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수립 사업을 해서 물을 대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지 않겠니? 하지만 수리 사업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돈이 상상 이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남아있는 땅을 다 팔기로 했다. 아버지. 일본은 금방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농민들을 이대로 두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거고 결국은 만주나 연해주를 떠돌면서 살게 되겠지. 애비가 연해주에서 만난 농민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난다. 신랄 같은 희망만 있었어도 고국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 순박하고 착해 빠진 사람들이 낯설고 추운 곳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그 사람들을 그곳까지 가게 한 나라가 참 부끄럽다 생각했다. 아버지. 우리가 모른 척하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일본이 바라는 거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독립운동이고 애국이 아니겠니? 예,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해야지요. 비용은 얼마가 되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한테 늘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어차피 자식들 주려고 모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사용하세요, 아버지. 근데 이분들은요, 일단 사지를 다 털었어요. 황해도에 있는 그 조상의 땅도 다 털고, 특히 의사 생활 하얼빈에서 하시고 이제 강릉으로 와서 8년 있었는데 그때 병원을 크게 했다래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틈틈이 땅을 사놨대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 고양군에 와서 마지막에 아마 다 그 사제를 털어서 하게 됐고, 그때는 그 양수장이요, 이 절벽 돌을 깨고 턴넬을 만들고 하는 그때 그 상황이 있어. 이제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선생님이 아주 결정 무섭고 뭘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언제 아재 도와주니까 그만 다 된 거죠. 그래서 돈도 다 대주고 해서 그것도 해서 상황인데. 이가수는
고양군의 한강변을 두루 다니며 가장 심각한 범람 지역을 사업지로 선택했다. 여름철마다 한강이 범람해서 이 뻘밭이 돼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유로가 놓인 길을 따라서 제방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저 자유로 있던 곳에 제방이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리 사업에 착수한다. 이원재는 양수장을 만들기 위해 친구 윤원삼과 조원익을 설득해 행주 외동 일대의 땅 10,000평을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이가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변을 따라 제방을 쌓았고 양수장이 완성되면서 행주벌판에 한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벼농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수리조와의 물이 처음에는 많이 안 갔어요. 한 뭐 2, 3km 갔겠죠. 사람들이 사방에서 물 달라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수로가 뭐 길어지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수리 사업이 관할하는 지역이 그 당시 고양시 농토의 절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한강변으로 다 이게. 그렇게 수로는 계속 늘어났고 약 4년간 야산을 뚫고 수로를 파고 다리를 놓아서 완성한 수로의 길이는 약 15km. 삼성당에서 장항리까지 흘러갔고 일부는 파주의 원당 지역까지 이어졌다. 이에 필요한 시설 투자비는 대부분 이원재와 그의 지인들을 통해 공급되었다. 그 당시 그 능곡 면장님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게 40만 원, 그 당시 40만 원이 지금 그걸 제가 그 당시 그 공무원 월급 가지고 환산해봤는데 이게 뭐 400억에 육박하더라고 이게 정말. 그걸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 계속 10여 년 동안 투자하고 끌어들이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해를 거듭하면서 수리 사업은 고양군 농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한강변에 버려진 늪지대와 황무지가 농토로 변하기 시작했고 쌀 생산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절망과 한탄으로 얼룩졌던 농촌은 웃음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해갔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가수는 칠순 노인이 되었다. 정말 좋구나. 농민들이 저렇게 신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아. 이젠 수로가 생겨서 감으로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농민들 얼굴이 활짝 필 수밖에.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다마다. 아버지가 해내신 거예요. 한강물 끌어들인다고 사람들 동원해서 기어이 행주산 바위를 뚫으신 분이 누구신데요? 네가 좋은 발전기를 사주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바위를 뚫고 있을게.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뭐. 네가 늘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아버지도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평생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이가순. 수리 사업에 불꽃 같은 마지막 생을 다 쏟아부은 그는 1943년 세상을 떠난다. 그 후 수리조합은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된다. 가장 제가 아주 가슴 뛰게 찾아낸 자료는 이 정부 기록 보존소에서 이게 지금 고향 수리조합 설치 인가서입니다. 이게 농민들 소유였던 수리조합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인가 요청하는 그 사연들 이게 아주 애절해요. 발동기가 고장 나는데 중일 전쟁 때문에 쇠붙이가 구하기 어려워서 수리를 못했다. 물은 포올려야 되는데 부속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힘든 사연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원재 의사는 수년 동안 수리조합을 하면서 이제 좀 힘들었을 거예요. 물을 공급받는 농지 면적이 수백 정보 규모로 늘어나자 더 이상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원재는 1944년 두 차례에 걸쳐 수백 장에 이르는 서류를 갖춰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다음 해 정식 인가와 함께 확보한 막대한 보조금으로 양수 시설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던 중 독립을 맞이한 고양군의 수리조합원들은 정부의 토지 개혁에 따라 농지의 소유주가 되었다. 이가순, 이원재 선생님 두 분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수리조합에 속해 있던 약 900여 명의 고향 농민들은 사실 땅의 주인이 아닌 경작자, 즉 소작농이었는데 수리조합을 통해서 해방 후에 경작자였던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 전국적으로 몇 차례 가뭄이 와서 전국의 다른 농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고향의 농민들은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국에서 손꼽히는 안전된 농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불쌍한 백성이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사신 인생이 너무 귀하고 언제든지 자기 가족보다는 백성을 생각하신 그리고 명예를 원치를 않으셨던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사랑 운동이 아버지는 가질 수 있을 텐데 자식에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그게 이어져 내려가서 그 운동을 계속했다는 것, 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원재는 1950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녀들을 최고 학부까지 교육시켰으나 재산은 물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관해서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게 가족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장례식 같은데요, 이게? 네, 우리 고향군에서 사회장을 지냈어요. 네. 그 농사를 그걸 다 해서 말해도 고향군의 농민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 만장대열이 한 오리 이상 쭉 줄을 서가지고요. 그 장례식을 아주 굉장히 얻어서 아주 어떤 분들은 부모님 같이 생각하고 그러시다가 딱 돌아가시니까 우리 고향 농민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이분들이 덕분이라고. 자기들의 업적에 대해서 열매를 차지한다거나 그거 없이 다 그냥 아낌없이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분인데 흔치 않은 거죠, 이게. 매년 11월 15일 고양시에서는 이가순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한때의 열정과 구호가 아닌 평생의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를 이어
불꽃처럼 살다간 이가순과 이원재. 한해와 소외로 고통 속에 굶주림의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위대하고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삶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고양시 시민 전체가 다 그분을 기리고 또 그분의 업적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가순 선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